여기에다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이라키에서 더하기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스피어 구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이라키에서 3D 오브젝트에 스피어. 얘는 그냥 이름 뭐 바꾸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뭐 테스트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럼 얘가 저처럼 이렇게 하면 공중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정중앙에 구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화면 정중앙에. 자, 프로젝트 창에서 매터리얼이 있어요. 매터리얼이 이렇게 있죠.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자꾸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서 얘는 그냥 테스트라고 넣죠. 매테스트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매테리얼 폴더에서 매테리얼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르면 복제가 돼요. 그렇죠? 매테스트라고 넣고 얘를 저 구체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색상이 바뀌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매터리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얘가 외관을 그리는데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메시 데이터, 다른 하나는 매터리얼이 필요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필요해서 우리가 만든 매터리얼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사용하는 매터리얼은 이 파일이고요. 이걸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체를 하이라키에서 이 구체 스피어를 선택해 보면 우측에 얘가 사용하고 있는 매터리얼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쵸? 네. 요게 얘가 사용하고 있는 매터리얼이에요. 여기서 직접 수정해도 되고 여기서 수정해도 똑같아요. 얘가 이 파일하고 링크가 걸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수정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수정했어. 그러면 이것도 수정이 돼요. 그쵸? 지금 저걸 보시면 저걸 보세요. 자, 스피어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매터리얼 요거 매테스트라고 돼. 얘가 바로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파일을 열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얘도 바뀐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얘에 있는 값을 바꾸면 얘에 있는 값이 당연히 같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얘 색상은 제가 원래대로 하얀색으로 그냥 놓을게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텍스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라이트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 한번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면 일반 빛의 종류는 직진성, 여기 방향성을 갖고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애 하나,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애 하나. 그래서 우리 콘텐츠 유니티에 보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쵸? 맨 위에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 있어요. 태양광 같은 거예요. 어디 먼 곳에서 한 방향 가지고 쭉 오는 거. 이게 디렉셔널 라이트예요. 그래서 얘는 위치하고는 상관없어요. 얘는 방향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방향. 그쵸?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지점을 이용해서 횃불처럼 혹은 이거 전구 같은 거 있죠. 이런 전구 같은 거 있죠. 그런 전구처럼, 전구나 횃불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토치가 이렇게 불이 타오르면 사방으로 빛이 나죠. 그쵸? 전방향으로 빛이 확 펼치죠. 이것들을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빛이 비친다고 해서 얘는 어떻게 한 점을 기준으로 비친다고 해서 얘는 포인트 라이트라고 해요. 포인트 라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손전등 같은 느낌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형태, 이렇게 불빛이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 얘를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스팟라이트라고 해요. 이런 빛에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물론 최적화 때문에 LED 라이트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제쳐두고 일반적인 빛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최적화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그리냐면요. 물체를 화면에 어떻게 그리냐면 만약에 우리 폴리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삼각형, 버텍스 삼각형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렇게 픽셀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RGBA 이렇게 해가지고 픽셀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 픽셀 한 픽셀 하나하고 빛하고 연산을 해요. 곱하기를 해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빛에 이 픽셀 하나하나 다 곱해주는 연산을 해요. 엄청 느리겠죠. 그쵸? 이 라이팅 연산이 굉장히 느려요. 자, 그런데 방향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 빛 하나, 방향 하나하나에다가 이거하고 어떻게 연산하냐면요. 우리 도트 연산이라고 하는데 내적이에요, 내적. 벡터의 내적 연산을 해요. 그래서 빛이 얼만큼 여기에 음영을 이뤄내는지. 이게 값이 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벡터라는 애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벡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필요하냐?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물체가 하나 이렇게 서 있다고 볼게요. 그럼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음영이 이렇게 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에 여기에 빛이 비쳤을 때 정수리가 반짝일지 여기에 할지 이거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빛의 방향, 그 다음에 얘가 서 있는 이 면에서의 수직인 방향, 이걸 노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네 둘을 가지고 내적을 취하는 건데 이 값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코사인 세타 값을 가지고 와요.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90에서 90도일 때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태양이 뜨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보면 태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쪽으로 떴다가 이쪽으로 떴다가 이쪽으로 떴다가 어때요? 보면은 요 y축 값이 태양 마이너스 90에 여기 마이너스 90에서 90도일 때는 어때요? 양의 수에 있다가 점점 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음의 수로 떨어지죠. 그래서 태양이 뜨는 것과 시뮬레이션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적이라는 애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빛의 방향 하나하고 이 빛 하나하고 픽셀 하나하나하고 얘네들하고 어떻게 이 내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구합니다. 그래서 빛 값들을 구해서 이게 되게 속도가 빠르다 느려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많을수록 계산해야 되는 양 훨씬 더 많아지겠죠. 점점점. 그쵸? 그러니까 속도는 얘하고 얘는 너무 일반적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릴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느려서 못 쓰고요. 느려서 못 쓰고요. 얘 같은 경우 하나 정도를 그림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 얘도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래서 그림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리얼하게 훅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만 보는 것들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바닥에다가 까만색 이렇게 쳐가지고 그림자처럼. 그쵸? 원으로. 네. 이게 느려서 그래요. 연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콘텐츠 만들 때 대상으로 하는 어떤 타겟팅이든 어쨌든 얘가 써야 된다면 굳이 써야 된다면 얘 하나 정도 쓰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렇다면 내가 있는 거 봤는데 횃불 같은 거 있는 거 봤는데 맞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베이크를 해서 써요. 베이크는 뭐냐면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맵이라고요. 맵이 들어간 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를 뜻해요. 비트맵 들어보셨죠? 비트맵. 자, 이미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미지. 라이트 맵이라는 건 뭘까요? 빛의 이미지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베이크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요. 뭐 물체들이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물체들이 이렇게 서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나무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태양을 놓고 그 그림자들이 이렇게 지어놓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제 그림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어디가 조명이 들어가 있고 이 상태로 어떻게 캡처를 찰칵 뜹니다. 캡처를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지 한 장이 생기겠네요. 그쵸? 이미지 한 장이 생길 거고 그러면 빛이 없어도 여기다가 그냥 이미지를 입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빛이 없어도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페이크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라이트 맵이라고 해요.
그런 기술들을 써가지고 이런 포인트 라이트라든가 스팟라이트를 표현을 하고요. 실시간 라이트 같은 경우에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얘 사람 그림자 같은 경우에 사람이 어디 가거나 뭐 했을 때 그림자가 이동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그림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것들 하나들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라이트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 성능상으로는 디렉셔널 라이트가 제일 좋고 나머지들은 별로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라이트 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씁니다. 라이트 맵. 최적화 요소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빛의 종류에는 저렇게 세 가지가 그냥 이렇게 어느 방향에 따라서 있다면 이제는 빛은 무조건 반사를 하게 되어 있죠. 뭐하고 부딪히면. 그쵸? 반사 정도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또 나눠요. 우리가 그 슈팅할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림 이런 거를 제가 그렸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생각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들어보세요. 물체가 반사됐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마스크를 안 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정말 미끄러지도록 좋죠. 안 보이니까 막 던지지. 근데 제 피부가 이렇게 매끄러운 피부가 알고 보면 확대를 해볼게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매끄러울 것 같았던 피부가 확대를 해보면 울퉁불퉁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빛이 이 매끄러울 줄 알았던 여기를 확대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빛은 요거에 맞춰서 반사를 한다고 볼게요. 빛이 오면은 자, 쿠션이 일어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반사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나요? 여기저기 난반사 형태로 되나요? 그쵸? 얘네는 그래서 이런 광을, 반사광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확산광, 혹은 난반사광, 혹은 영어로 디퓨즈 라고 얘기를 해요. 디퓨즈. 오케이?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만약에 구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부분은 어둡고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둡고 여기는 밝은. 이게 이만큼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난반사 때문에 이렇게 빛나가지고 반사가 돼서 여기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디퓨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느 특정 빛이 탁 와가지고 제 눈에 눈부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완전히 탁 반사돼서 사용자 눈에 들어와서 눈부셔 이렇게 되는 부분들,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들어와서 제대로 뿅 하고 반사되는 이런 정반사라고 하고요. 정반사.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보통 이런 거 있죠. 우리 머리 벗겨주신 분들 그릴 때 여기다 이렇게 띵그랑 이렇게 해서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반사 광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스페큘러라고 하고요. 스페큘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 뒤에가 까마야 되는데 여러분들 발밑에가 빛이 안 들어오면 까마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밤에 빛이 없을 때 우리 잠자는 방에 불을 끄면 까만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있으면 거기가 은은하게 보이죠. 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것 때문에, 빛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빛이라는 건 무한 반사를 하기 때문에 반사 하다 보니까 에너지는 소실이 돼도 얘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 반사돼서 내 밑으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빛들이 구름에 가서 부딪히고 어디 가서 부딪히고 쿠션 내서 요 밑에 쿵 부딪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비춥니다. 얘네를 주변광, 환경광 혹은 영어로 앰비언트라고 해요. 앰비언트 사운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주변 환경에서의 사운드를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처럼 얘도 라이트도 반사 정도에 따라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 이 세 가지 값들을 더해가지고 실제 색상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텍스처라는 형태의 이미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보실래요? 빛이 슉 했을 때 사방으로 다 빛나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다 반사가 되니까 원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거울에 있어요. 앞에 거울이 있다. 거울에 제가 딱 가서 보면 거울 속에 빛이 나는 그냥 내가 보일 거라고 보이죠. 걔는 다 반사가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자이크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거울이 있다고 치죠. 그럼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상하게 뭉개져서 보일 수 있죠. 반사 정도가 걔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디퓨즈, 반사 정도가 괜찮은 얘네들, 이런 이미지를 디퓨즈 맵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유니티에서 잠깐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디퓨즈 맵이라고 불러요. 디퓨즈 맵. 이런 반사를 제대로 자기 원래 이미지 색깔을 다 보여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디퓨즈 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미지의 종류인데,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이미지라고 부르지만 저희 이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면 흔히 이런 애들을 텍스처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트들은 또 텍스처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텍스처, 어떤 텍스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디퓨즈 맵을, 아까 같은 이미지를 디퓨즈 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울퉁불퉁하다는 건 깊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깊이가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음영을 줄 수 있어요. 그림자.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바닥이 있고요. 바닥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쵸? 공이 하나, 이렇게 공중인지 어디 있는지 공이 하나 있어요. 자, 저 원은, 저 공은 지금 저 길이에 밑에 제가 두 줄을 그려놓은 건 길이에요. 길을 벗어나서 있나요? 아니면 길 위에 떠 있나요? 아니면 길 앞에 있는 건가요? 이게 2D의 한계예요.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저게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만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림자 처리를 해놨어요. 자, 얘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길 위에 이렇게 떠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3D인 거죠. 3D라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깊이가 있다는 거고, 깊이가 있다는 건 음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3D라는 건 그림자가 있어요. 자, 그림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 수 있냐? 자, 제 코나 이런 데들 보시면 여기는 반짝반짝 거리고 여기는 어둡게 어두워지고 여기는 빛나고,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와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현미경을 확대하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게 되고, 그래서 갑옷 같은 거 입었을 때 반짝반짝 거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런 게 생기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표면이 위에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표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 울퉁불퉁해야 우리가 울퉁불퉁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울퉁불퉁한 건 다 뭐냐면 다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다 이게 정점들이에요. 정점들끼리 엮여져서 폴리곤 만들고, 이거 다 폴리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리려고 하면 무거워서 실제 이거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뭔가를 그리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못 써요. 너무 느려서,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컴퓨터의 리얼타임 그래픽에서는 대다수가 다 페이크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각해보니까 울퉁불퉁한 거는 아까 같이 빛이 들어와서 막 내적을 하고 연산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울퉁불퉁한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 빨간색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필요했던 거네. 맞아요? 그쵸? 어차피 쟤네들하고 연산할 거잖아. 그래서 요거 봐라. 울퉁불퉁한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울퉁불퉁한 걔네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저 화살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만 따로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에다가 어차피 제 보니까 벡터잖아요. 벡터는 성분이 X, Y, Z라는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죠? 이미지에는 한 도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죠? 색상 성분이 채널이 R, G, B. 그쵸?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벡터 하나에 X, Y, Z가 있는데 이미지로 이거를 저장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이미지 파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R, G, B. 그쵸? 저 벡터 데이터를 어디에다 저장할 수 있다고요? RGB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 그쵸? 픽셀 하나에다가 저 데이터를 저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향하는 이 화살표가 지금 향하는 방향,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 방향은 XYZ에서 어디예요? XYZ가 있죠. 제가 어디를 딱 가르쳤어. 이게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르쳤어. 자,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 이 방향은 XYZ 중에 어느 값이죠? Z 값이죠. Z 값이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라고. 자, 그래서 이 벡터들의 값들은 대다수의 어디에 값이 다 들어가 있냐면 이 Z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정도들이 X하고 Y에 나눠서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화살표이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Z의 값이 다 많이 들어가 있고 기울어진 정도들이 X하고 Y에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RGB 중에 색상에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B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블루에. 그래서 저렇게 저 화살표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면의 수직인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이라고 부르고요. 노멀이라고 부르고요. 수직인 벡터. 우리 면의 수직인 벡터를 노멀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 노멀 벡터 값을 저장한 이미지를 노멀 맵이라고 해요. 노멀 맵의 그럼 색상은 우리가 딱 짐작해 보건데 무슨 색상일까요? 색상 블루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노멀 맵이라는 거예요. 자, 유니티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시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블루톤에 그건 없어가지고, 자, 아까 뭐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코스튬. 좀 잘게 쪼개진 거 없나? 그냥 저는 그럼 코스튬 이거 하나 넣어보죠. 자, 코스튬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의 요 녀석한테 저 코스튬을 한번 넣어볼게요. 알죠? 자, 얘를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여기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우측에 보면 인스펙터 창에 여기 메테스트 메터리얼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여기 알비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비도. 이게 디퓨즈 맵을 넣는 곳이에요. 디퓨즈 맵에 여기 요 사각형 공간 있죠. 여기가 디퓨즈 맵을 넣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방금 코스튬이라 되어 있는 여기 메터리얼에, 저는 여기 메터리얼 폴더 안에, 메터리얼 폴더에 있는 건가? 아닌데? 어디에 있냐 너? 여기에 있네요. 엄청 멀리 가 있는데, 자, 이거 필터링을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프로젝트 창에서 요거 있죠. 이거 사각형하고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 아이콘 얘를 클릭하시면, 얘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딱 이렇게 클릭하면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텍스처라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있을 거예요. 텍스처를 딱 클릭하면 여기 전체 이미지들이, 목록들이 쭉 나올 거예요. 전 여기에서 코스튬 01 요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요 녀석을 알비드라고 되어 있는, 좀 아까 여기 위에 스피어에 알비드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 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을 선택해서 컨트롤 D 눌러서 요거 하나 만들었죠. 그쵸? 요거 하나 만들어서 얘를 노멀 맵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요거 체크를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스피어에 요거 매터리얼에다가 노멀 맵 부분에다가 얘를 지금 만든 애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요렇게 물퉁물퉁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노멀 맵이에요. 실제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울퉁불퉁한 그 데이터를 가진 이미지를 갖다가 덮어 씌우면 어떻게 저렇게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도깨비 화면이나 이런 것들 몇 개 봤을 때 걔네들이 바닥에 벽돌을 하나 깔아놨어. 벽돌들이 막 이렇게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울퉁불퉁한 벽돌을 깔아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깔아놨을까요?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바닥에 있는 타일들이나 질감들을 표현할 때, 거기에 거칠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표면이 반짝반짝 거림을 만들게 하거나, 그 특별한 그 갑옷처럼 여기가 반짝해야 된다든가, 혹은 이런 느낌을 줄 때는, 얘 매터리얼에 보면, 스피어의 매터리얼에 보면, 메탈릭이라든가 스무스니스,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줍니다. 여기 오클루전이라는 건, 차폐예요. 어떤 그림자에서 이렇게 영역에 그림자 처리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거. 자, 요게 단순하게 요거까지만 볼게요. 메탈릭은 얘 메탈 정도예요. 얘가 흙이냐 아니면은 메탈이냐 정도를 주는 거예요. 0이면 메탈이 아닌 거고요. 얘가 1로 가꿔줄수록 얘는 100% 메탈이에요. 제가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얘를 가서 보면 어때요? 이제 얘가 더 반짝거림이 심해지고요. 얘가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 비교해보세요. 그죠?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는 표면에 거칠기예요. 부드럽기. 1이면 완전 부드러운 거고 0이면 거친 거죠. 자, 얘가 제가 얘를 1로 놓으면 완전 부드럽게 돼서 어떻게? 완전 다른 하늘까지도 반사할 정도로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느낌을 내고요. 그래서 메탈인 거예요. 반짝반짝거리죠, 지금 화면이. 얘가 어떻게 0 쪽으로 가면 반짝거림 없어지죠. 얘가 너무 완전히 거칠어서 고무 같은 거야. 반짝거리지가 않아. 그렇죠. 처럼. 그래서 얘 질감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볼 때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약간 고무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쵸? 고무자지. 여기에다가 고무 이렇게 인형 이거 딱 덮어놓은 것 같고 여기다가 표면의 거칠기를 이렇게 놓지 않고 좀 반짝거리게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겉표면은 좀 더 매끈매끈한 걸로 놓은 것 같고 여기에다가 메탈릭 정도를 제가 강하게 놓으면 얘가 쇠구슬 같은 형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재질감을 표현합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이 그리는 방법을 기술한 걸 뭐라고 하냐면 쉐이더라고 해요. 그리는 방법을 기술한 게 쉐이더고요. 여기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가 물리적인 기반 그런 형태에서 물리적인 공식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릴 거야 라고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쉐이더가 스탠다드 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쟤를 그냥 다 쓰지는 않아요. 왜? 쟤 자체는 연산 이것저것 막 그냥 물리적인 사실적인 거 표현하려고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다 페이크가 필요한 거라서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줘야 성능을 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쉐이더를 보통 우리가 다시 재작성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단순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터리얼 제작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 사람이 그거까지 다 가져가지는 않고 회사에서도 그걸 제작해주는 기술 파트는 따로 있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에 대한 설명은 일단 종료를 하고요.